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램을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김영탁 교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을 좀 더 교정해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과목이 그 인터넷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이제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 만나 뵙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좀 보충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는 상황들을 함께 좀 그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보충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 이번 과목에는 총 2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는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1학년들이 또 대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공학계열 이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 어떤 다른 쪽에 어, 그 문과대학 학생들이나 상경대 학생들도 많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과나 생명공학부에서도 많이 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 나갈 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즐겁게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학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아마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고 이번 주부터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미 이제 강의 노트를 출력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쪽을 이미 시작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아직 이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첫 번째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이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지금 현재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뵙기에는 이 방법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걸로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우리 이제 강의 지원 시스템에 있는 그 이제 질문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지도 하고 답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늦게 도착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맨 처음에 있는 이제 이런 그 수업에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좀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강의 자료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몇 개를 좀 챙겨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강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네. 먼저 이제 전반적인 뭐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개괄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인터넷 강좌를 들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일단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과 서로 결합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컴퓨터 장치와 프로그래밍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뭐 머리와 그 다음에 종이와 연필로 풀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AI나 이런 이제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적용이 되어서 문제 풀기에 이렇게 이제 활용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나갈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설계 부분과 구현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항상 설계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냥 컴퓨터 켜고 타이핑부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필요한 것이 자,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풀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학기 나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상당히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자료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설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간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C를 쓰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쓰든지 C++를 쓰든지 자바를 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맨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구현 쪽으로 들어갑니다. 코딩을 시작을 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시켜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 나가는 이런 절차로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설계를 먼저 한다. 디자인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설명들은 이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나갈 때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고 있는 이 하부에 어떤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하드웨어 부분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운영 체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모든 걸 다 직접 만들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불러서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잘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이제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용할 텐데, 공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것이 바로 운영 체제 중에서 이제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하게 되는 파이썬도 바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과학기술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numpy나 scipy 같은 이런 부분들, matplotlib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품질이면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으면서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이 말고도 이제 어떤 뭐 빅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R이나 판다스나 영상 처리하기 위한 오픈CV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하나만 잘 다룰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전공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론을 잘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구성할 때 이번 숙제에서도 보면은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수도 코드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 해결에 포함되는 절차나 방법들을 정리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숙제로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숙제는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순서도나 유사 코드를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뭐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주로 많이 쓰는데 대학교 수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복잡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알고리즘들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습니다. 굉장히 분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 이상에 있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기술 문서를 작성할 때 알고리즘을 정리하는 방법은 수도 코드, 유사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순서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웠을 테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 코드, 즉 유사 코드라고 하면은 실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아이디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만 잘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이런 알고리즘인 경우에 find max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시저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골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전달받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배열을 하나 전달받고 전체 크기는 n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달받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0번째부터 마지막 n-1번째까지 위치를 다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 오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내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맨 처음에 인덱스 그 위치를 0번째부터 찾아가기 위해서 인덱스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max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인덱스 지금 현재 0인 이 값을 읽어서 max로 설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맥스 값보다 더 큰 값이 나타나면 그 값을 맥스로 이렇게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 숙제에서 보면 이제 맥스뿐만 아니라 민까지 이제 찾게 되어 있죠. 민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맥스와 같이 민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찾아가면서 다른 이제 원소들을 찾아가면서 이 민보다 더 작은 값이 나타나면은 그 민을 바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 수도 코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도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좀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이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편집기 하나 열어서 순서대로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기 한 줄을 더 추가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막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그 find max 부분에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합산을 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죠. 그래서 합산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맨 처음에 sum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쪽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sum에다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갑니다. 라인 12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 누적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average를 계산할 때 바로 sum을 n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도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다뤄 나가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부분들을 표로 정리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차례차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이번 숙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수도 코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진 탐색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정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그 강의 자료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교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속 좀 살펴보면은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쭉 찾아가는 이런 방식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뭐 100만 개나 1000만 개나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탐색, 뭔가 찾을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은 순차 탐색보다는 이진 탐색을 쓰죠. 이진 탐색은 이제 조건 자체가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점을 딱 잡아가지고 중간에 있는 미드라고 하는 부분은 맨 위에 있는 하이와 맨 아래에 있는 로, 이 인덱스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나누기 1을 하는 이제 그 값을 이야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진 탐색을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오름차순으로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드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구간이 이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Q인데 가운데 있는 미드 위치에 있는 부분이 M이니까 Q가 더 큰 거죠. 그럼 이제 M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중에서도 다 찾을 필요가 없이 위쪽에 있는 부분 중에 중간 부분을 딱 잡아 가지고 다시 비교를 해 봅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이 S니까 S는 Q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찾을 필요가 없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나가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모집단 배열 안에 찾고자 하는 부분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쭉 찾아 내려가서 없으면 이제 보통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죠.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그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하면 0부터 그다음 n-1까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진 탐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탐색 쪽에서 있는 부분이 결국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이 있는데 순차 탐색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차례대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데 이진 탐색은 사전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대신에 훨씬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순차 탐색을 하게 되면은 2분의 n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은 로그 2의 n 정도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0개를 가지고 찾는다고 하면은 2분의 n이면은 한 500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에 1000을 하게 되면은 대략 그 값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의 10성이 1024니까요. 그러니까 10번 정도만 비교를 하면은 판단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자, 500번과 10번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큰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100만 개나 1000만 개나 1억 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 정렬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숙제를 할 때 정리를 해놔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선택 정렬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책을 정리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렬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맨 처음에 0번째부터 맨 끝에까지 이런 식으로 다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먼저 하나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맨 작은 것을 맨 첫 번째 있는 자리로 옮겨주는 거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은 제일 작은 것이 골라졌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라운드 1이 되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라운드 0가 되고, 라운드 0는 서치 레인지에서 맨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인덱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0번째를 라운드 0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1번째 위치에다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어서 라운드가 전체적 개수가 이제 만약에 n개라고 하면은 n-1번째 인덱스까지 있을 거고, 라운드는 n-2번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이제 다 정렬이 되게 되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충 설명 맨 뒷부분에 그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뭐 우리가 가장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담아 놓는 용기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있고 배열도 있고, 가장 적절한 걸 우리가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텐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과 자료를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전에 어떤 단어를 찾을 때 그 자체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아니면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책의 뭐 제목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 어떤 이제 그 영역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된 영역 안에 있는 어떤 교재, 어떤 이제 그 책을 가장 빨리 서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사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인터넷 검색 그 엔진 쪽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뒀고, 그게 이제 야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식과 구글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달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두 개의 회사에는 엄청난 그런 규모 차이가 있죠.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고 더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골라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배열은 이제
어떤 연속적인 이런 이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인덱스를 가지고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보통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해서 전체 개수 빼기 1 되는 이 인덱스까지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배열뿐만 아니라 리스트도 있고 스택이나 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학기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진 탐색 트리 해가지고 이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어떤 이제 자기 위에 있는 부모 노드보다 왼쪽에 있는 자식은 항상 작은 거, 오른쪽에 있는 자식은 같거나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시켜 놓는 그런 이제 구조가 우리가 이제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좀 공부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나가게 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줄서기 하는 바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놨다가 빼낼 때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담긴 게 맨 바닥에 가 있기 때문에 빼 나오는 순서로는 맨 나중에 나오겠죠. 바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편집기 가지고 편집하다가 언두를 하게 되면은 스택 방식으로 역순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내부적으로 스택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번 학기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파이썬은 이제 실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티오베 인덱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 순간에도 이건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C++입니다. 근데 이 파이썬이 오름 점점 이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잘만 배워놓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바는 실제 이제 인터넷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웹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워낙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이제 단말 기기에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바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가 있는 부분이 있다시피 점점 이제 순위가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C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C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이제 상위 랭킹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연봉을 얼마나 받나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파이썬 쪽이 연봉 상위 랭킹 세 번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C나 자바나 C++보다 더 이제 연봉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그다음 머신러닝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의 문제들을 파이썬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이 좀 높게 되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높은 연봉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보니까 이제 1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되나요? 우리 돈으로 대략 아마 1억 한 2,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그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연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쪽은 뭐 그 강의 자료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90년대 초에 개발돼 가지고 지금 벌써 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이미 이제 한 30년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쓴 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트를 사용을 하고 동적 자료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고급 자료형을 지원들을 해주고, 스크립트 언어로 이제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제공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그 1학년들한테 맨 처음 이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요즘에는 많이 권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이제 파이썬 그 웹사이트에 찾아가셔서 다운로딩 하시고 다큐멘테이션이나 문서들 거기 있는 걸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운로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살펴보니까 3.8.2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3.8 이상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파이썬 설치할 때 이제 설치를 잘 하시고 이때 이제 설치할 때 꼭 그 명심해야 될 것이 밑에 add python 이 3.8 to path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클릭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자동적으로 이 파이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때 경로 자체가 다 설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꼭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실제로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쉘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쉘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쉘에 위에 파일에 가보면 이제 new 파일이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 파이썬 쉘에서는 뭐 이렇게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해도 바로 이제 실행들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는 쉘 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제 어떤 IDLE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서기를 이용해서 이제 구역을 설정해 줍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C나 C++ 프로그래밍을 아니면 자바를 해봤으면 이 구역 설정할 때 전부 중괄호 브레이스를 열고 닫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그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은 그 대신에 들여서기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C 프로그램에 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퀀서, 순서대로 뭔가를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을 제공해주고 특히 이제 리스트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튜플이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그 기능들을 많이 제공들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는 사전에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변수 부분을 어떤 자료형으로 사용할지를 별로 사전에 선언하지 않아도 곧바로 자동적으로 어떤 값이 대입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값이 저장되는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료형을 설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적 자료형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C++, 자바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자료형에 관련된 오류가 실행되는 그 순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요령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 자료형으로는 이제 불린 이게 이제 참인가 거짓인가 true, false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정수 그다음에 실수 float 그다음에 이제 복소수 complex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어떤 순서대로 뭔가를 처리하기는 이런 이제 그 자료형으로 string, 그다음 byte array, memory view, list, tuple, rang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매핑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딕셔너리, 셋, 집합을 나타내는 셋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우선은 우리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고 인티저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쉘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바로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 촉이 이제 세 개가 연설된 이 부분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파이썬 쉘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때 이런 이제 임포트라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패키지 하나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터틀이라고 하는
거북이 하나를 이렇게 이제 쉽게 구성을 해서 바로 그 거북이의 이제 모양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를 레프트 하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그 다음에 forward 하면은 앞으로 지정된 그 픽셀 거리만큼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대로 이제 타이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북이가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파이썬 쉘에서 파일 이 탭을 열어서 거기 안에 있는 그 new 파일을 하나 이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IDL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자, 잠깐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 제가 하나 이렇게 이제 파이썬 쉘 하나를 이렇게 이제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썬 쉘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탭이 있고, 여기 보면 new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new 파일이 있으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작성에 그는 이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터틀을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한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런에 가서 런 모듈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별을 그려지죠, 그죠? 그 별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런 류의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IDLE, 이거 Integrated Development,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IDL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IDLE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교적 간단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하거나 하게 되면 실행되는 결과가 쉘 창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이썬 IDLE 환경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 파일에서 new 파일을 열어서 그다음에 그 파일을 세이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어떤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내가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로서는 이제 컨트롤 S를 누르면 이제 저장을 시키고, 이름을 이제 지정하는 부분 다 컨트롤 그다음에 Shift S를 하면 이제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것은 펑션 키 중에서 F5를 누르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되어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 위주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홈워크 숙제가 나가 있는 부분은 오각형 별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그 실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별을 그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릴까요? 보통 우리가 별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가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대각선으로, 다시 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죠. 5개의 꼭지점이 있는 이런 방식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코드 자체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10개를 차례대로 입력을 받고, 물론 이제 입력받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입력받았던 입력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계산한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본문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큰 것 찾아내는 것과 평균값 계산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수정해서 이제 작은 것 찾는 것을 같이 좀 이렇게 이제 그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고 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 탐색, sequential search 하는 방법을 수도 코드로 작성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차례대로 맨 처음부터 차례대로 쭉 찾아가면서 해당되는
그 이제 그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있으면 그 위치를 알려주고 없으면 계속 그 다음까지 찾아 나가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유사 코드로 만들어 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구역을 정해서 전체 구역 중에서 그 남아있는 구역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아서 그 구역의 맨 첫 번째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하나 옮기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 코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분은 파이썬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위에서 작성한 것 중에서 1.2번에 있었던 거,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첫 주가 되겠는데 아마 이제 어떤 학생은 이미 이제 뭐 이 정도야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학생은 이거 프로그램이 맨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당장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고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오각형 별을 그리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각형은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제가 이제 실행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 그 시작점에서 가로축으로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각도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그 회전된 그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이제 길이만큼을 직선을 걷죠.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방향에서 또 얼마만큼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별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수도 코드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ocedure 수도 코드니까 이제 draw star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input argument는 none 우리가 뭐 전달받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output result 실행 결과는 이제 이런 별을 그리는 부분들입니다. 저기 이제 슬래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C나 C++에 주로 이제 써놓는 이런 이제 그 방법인데 이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로 표현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제 샤프로 나타내야 됩니다. 샤프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주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 기능은 이제 이런 별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될 부분이 별을 그릴 때 얼마만큼 크기로 이제 별을 그릴 것인가, 랭스가 아마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예를 들면 200픽셀 해서 이제 크기가 지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이 이제 주어질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몇 도를 내가 회전할 것인가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회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ount라고 하는 것은 전체 5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 반복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ve to start position 하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파이썬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그릴 때면은 항상 중앙에 가서 그리게 되는데 그럼 중앙에서 별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중앙에 우측 하단부에 중심이 들어가는 별이 되겠죠. 근데 이거 대신에 뭐 다시 시작하는 위치를 좀 조정해 주면 전체적인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가서 그릴 수 있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이죠. 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count 값이 처음에 0으로 설정했는데 이 count 값이 5보다 적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raw 라인을 하고 한번 이제 라인을 긋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지정된 각도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잠깐 보니까 제가 작성했던 부분에 뭔가 좀 오차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turn right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count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count는 count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count 하나 증가해서 그 자체가 5가 되면 이제 while 룹을
빠져나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5번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제가 작성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터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거북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다 추가를 해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이 부분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구성을 가지는데, 반복문을 while 대신에 for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별 그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제 수도 코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도 코드에 맞춰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가는 걸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부분이 데이터를 입력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평균값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수도 코드로 만들어 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파이썬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한 것까지 이제 이번 과제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그 find the mean, max, average from input data라고 하는데, 이런 procedure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 input은 전달되는 게 없죠. 우리가 이제 입력을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출력 기능은 입력된 데이터의 최소값, 민, 최대값, 평균값을 이제 각각 이렇게 산출해서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count를 0으로 이제 설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n과 max는 우리가 이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평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sum과 average를 설정을 했습니다. 좀 C 스타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위에 인티저라는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용할 때는 파이썬 자체가 이제 동적으로 자료형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인티저니, 플롯이니, 더블이니 이런 것들을 선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우리가 처리할 개수는 이제 10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먼저 이제 프린트 아웃 하기를 데이터 인풋을 어떻게 하라는 이제 안내 그런 이제 문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while count가 num 데이터보다 적을 때까지, num 데이터는 아까 10으로 설정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인풋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하나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하나 읽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읽어온 데이터를 sum에다가 더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count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제 맨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온 것이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고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max과 min과 이 자체를 전부 데이터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맨 첫 번째 들어온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제일 작은 것이자 제일 큰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카운터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맥스와 데이터를 비교해서 맥스보다 더 큰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왔으면 그 값으로 맥스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민보다 더 작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민 값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최대값, 최소값과 비교해 가면서 계속 새롭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카운트를 하나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while loop이 10번 다 실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제 sum을 num 데이터로 나눠주고, 그 결과값이 average에 이제 담겨 있고, 바로 그때 max와 그 다음에 min도 참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min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min. 그 다음에 이제 sum, average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수도 코드고,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 본 것이 있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 보충 설명을 준비를 하면서 잠깐 만들어 뒀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되니까 상세하게는 보여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안내문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하나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라는 그런 안내문이 있고, 그 다음 while 문을 이용을 해서 전체 이제 그 개수가 number of data보다 같거나 적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i는 1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입력되어 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파이썬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L 그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i가 1일 경우에는 min max를 이제 설정했죠. 그 다음에 그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와 max 또는 min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썸에다 더해줬고요. i를 하나 더했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수도 코드에 설명했던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 전체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min과 max와 min과 average를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런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 10개의 데이터가 입력을 받았고, 그 데이터 입력된 순서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10이고 제일 작은 값은 1이고 평균은 5.5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서치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퀀셜 서치하는 거, 순차적으로 서치하는 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을 이진 탐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인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찾았다고 하면 0부터 n-1 사이에 있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것이고, 찾지 못했다고 하면 -1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들은 left와 right 인덱스를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값은 left는 0, 그 다음에 right는 n-1로 설정하죠. while 반복문을 쓰고 left가 right보다 적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mid 가운데 있는 점을 하나 이제 계산을 인덱스를 계산합니다. left 더하기 right 나누기 2를 하죠. 그래서 그 mid의 위치에 있는 이 값이 키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런 영역 자체가 mid보다는 더 적은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인덱스 둘 중에 left는 그대로 두고 right만 mid-1이 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제 미드에 있는 그 엘리멘트 값이 이제 키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찾아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제 상위 구간에 있는 거죠. 그 미드보다 더 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eft는 mid 플러스 1로 설정하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 찾게 만듭니다. 여기 else라고 하면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기 때문에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키를 미드 위치에서 찾았다는 이야기고, 바로 그 값을 return을 해줍니다. 만약 위에서 여기 이제 크거나 작은 이 이제 경우가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left 또는 right 값을 조정해 가면서 계속 while 문이 반복이 될 것이고, 끝까지 이제 찾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return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팅, 선택 정렬 부분도 한번 수도 코드로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수도 코드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셀렉션 소트가 있고 리스트나 어레이가 전달이 되고 n 개의 원소를 가지는 그런 리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for loop이 이제 첫 번째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 내부에 하나가 있고 이중 for loop이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for loop 안에서는 i가 0부터 n-1보다 적을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min을
li 번째, i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forloop이 설정해주는 그 구역의 맨 첫 번째 항목이 min이 되게 만들고 바로 그 위치를 min 인덱스가 이제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제 forloop은 J로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J는 i부터 시작해서 m보다 적을 때까지 진행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J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작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 구간 부분 중에서 맨 첫 번째 거는 i가 가리키고 있고 i 더하기 1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잠깐만요. 이 부분을 i 플러스 1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j는 i 플러스 1부터, 왜냐면 i는 min으로 이미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에서 있는 그 데이터를 검사를 해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min보다 더 작은 값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값을 min으로 설정하고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구역에서 제일 작은 값을 이제 찾아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for loop이 바로 이제 find mi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for loop이 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그 가장 적은 그 원소가 있는 위치를 min 인덱스라고 이제 기억을 했는데, 그 부분이 i와 동일하면은 뭐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이 제일 작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제일 작은 것이 찾아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부분하고 맨 첫 번째 있는 부분을 서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방법이 min 인덱스 위치에다가 li를 갖다 넣고, li 위치에는 아까 원래 이제 min 인덱스가 설정이 될 때 있었던 값이 바로 min에 있으니까 그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어져 있던 그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셀렉션 소팅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셀렉션 소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안에 보면은 실제 파이썬 코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그 min, max, average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반복문, 이게 for 반복문이나 while 반복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번 이제 인터넷 강좌가 진행이 되면서 숙제 제출 기한이 이 첫 번째 강좌,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차 강좌를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번째 강좌를 듣고, 이미 이제 강의 노트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십시오. 이 이제 전체적인 파이썬 함수나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숙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고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좋아지는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부분들, 뭐 최대값, 최소값 찾아내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그런 이제 분량이 많지 않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처음부터 부담감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잘 이제 그 진행을 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통해 가지고 좋은 실력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고, 한번 설명 듣고 난 뒤에 곧바로 이걸 바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재죠. 그런 것들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공하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을 좀 잠깐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부터 처음부터 이제 하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쉬운 거부터 천천히 그렇게 이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은 이제 녹화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유튜브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해 나가실 때 강의 자료 그 다음에 교재를 또 찬찬히 좀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강좌라고 해서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양 과목으로 설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한 한 매주 이런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어려움을 아마 가지었을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제대로 된 실력들을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 들어왔던 부분들 뭐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곧잘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이제 다뤄봤거나 1학년들은 이제 처음 첫 시간에 이제 아마 강의를 제대로 다 들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강의를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같이 읽어보시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지사항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할 때 유사 코드 방식을 이제 양식에 대한 질문이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유사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뭐 한글, 그 HWP 한글 워드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집기를 사용해서 번호를 붙여서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나중에 파이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제 수도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에 관련된 문법은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당장 문법을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요령만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기 쪽에 관련된 질문들도 몇 가지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사용해도 좋은데 뭐 굳이 그 정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부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이런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한 아이디얼리만 잘 사용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뭐 여러분들이 따로 돈을 내고 그런 그 어떤 이제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그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잠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죠. 중간고사는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평가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강좌는 전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제 마지막 문제는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잠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예를 보여드렸던 그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코딩 부분들은 숙제 제출할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2장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